안녕하세요. 완쌤입니다. 완쌤과 시작하는 자바 SE 10번째 시간 1편부터 9편까지 쭉 얘기했었던 어떤 여러 가지 객체지향 개념과 문법들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이제 보지 못했던 그 외의 문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목차입니다. 이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수값들의 집합인데, 그것 이제 먼저 보시고요. 가변형 인자와 abstract 클래스, 그 다음에 nested 클래스, 중첩 클래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annotation, final 이라는 제한자까지 쭉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일단은 이넘에 대해서 보시는 건데요. 이넘이라는 것은 어떤 상수값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수값들의 집합이 왜 필요하냐? 네, 이런 것들은 일단은 프로그램에서 미리 이렇게 좀 정해놓아야 할 값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JDK 5점대 버전, 그러니까 1.5 버전이죠. 1.5 버전부터 이제 생겨난 기능인데 그 이전까지는 상수값을 그냥 숫자 0, 1,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요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한계를 좀 뛰어넘어서 제대로 된 어떤 미리 정해놓는 그런 값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문법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ublic enum이라고 해서 아예 enum이라는 타입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 상수값들, 요것들이 이제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대문자로 적어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대문자라는 점을 잘 눈여겨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피자, 뭐 김치, 치킨 이런 식으로 치킨 철자가 좀 맞나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긴 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음식 메뉴에 속한 것들이다. 네,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값이 바로 enum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실제로는 이제 java.lang.enum이라고 하는 것의 자식 클래스로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java.lang.enum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그 Java SE API, 실제 이제 그 구글에서 Java SE 7 API라고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그때 이렇게 뜨는 창 첫 번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러한 내용의 이제 메소드에 대한 소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메소드에 대한 소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 메소드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enum을 만들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요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 그래서 return 타입이 string이죠. 그 다음에 이제 ordinal, 이거는 이제 순서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바는 숫자가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덱스 값을 리턴하게 되는 것이 바로 ordinal이라고 하는 거죠. 요 두 개의 메소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 메소드 말고 또 이제 enum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values라고 하는 메소드와 value of라고 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values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이거의 리턴 타입은 enum 타입의 배열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value of는 기본적으로 이제 e라고 하는 거죠. 이름으로써 특정한 enum 타입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values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enum 타입의 배열 값들, 그러니까 피자, 김치, 치킨이라고 하는 모든 값들을 다 뽑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values로서요. 이런 것들 메소드를 주로 사용하는 메소드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라고 알아주시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보시면, 자, 이제 좀 긴 소스가 나왔는데요. 잘 봐주시면 우선은 이제 public class test enum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전체적인 윤곽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 안에 language라고 하는 enum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language 안쪽에 Korean, English, Japanese라고 하는 이런 상수값들을 3개를 선언을 해 놓은 거죠. 이 상수값 3개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해 놓은 것이, 자, enum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이제 메소드하고 생성자 내지는
필드 값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넘의 어떤 생성자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넘을 갖다가 바깥쪽에서 new language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쪽에서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접근 제한자를 적을 수도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string type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어놨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name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만약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원래 name이라고 하는 것이 얘와 것처럼 존재를 하기 때문에 name은 쓸 수가 없고요. 예, type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변수를 줘서 this.type은 type 해가지고 이렇게 string type이라는 걸 넣었고요. 요것에 맞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리아는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 영어는 영어라고 들어있고요. 재패니즈는 1어라고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getTyp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리턴을 받아서 또 뭔가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시에는 이런 식으로 language 이렇게 적어가지고 바로 찍어가지고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이넘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것이 재밌는 것은 그 이넘이 자기 자신의 타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language 타입의 L에다가 language.english를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위치 문을 통해서 또 코리안 잉글리시를 케이스 문에다가 넣어서 비교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요것을 그대로 찍어보면 코리안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찍히는 걸, 이게 이제 네임인 거죠. 네, 이런 거를 또 이따가 실습 시간에 보시겠지만 values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확장 포문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씩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value of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리턴을 받는 게 바로 language 타입을 이렇게 바로 리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바로 enum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변형 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변형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인자값의 개수를, 인자값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규먼트 혹은 파라미터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거의 개수를 정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한개, n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0개가, 그러니까 1개부터 뭐 n개까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문법적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string 한 다음에 점점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요 점점점에 의해서 이렇게 확장 포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실제로는 그 배열과 같게 취급이 되고요. 배열과 같게 취급이 되고 확장 포문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예제처럼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에 들어온 인자값이 1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6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여러 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포문이 돌면서 이 값들을 하나씩 뽑아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규칙이 있는데 반드시 마지막 인자값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링을 갖다가 이렇게 점점점 해놨는데 만약에 맨 마지막에 스트링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에 들어가게 될 건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건지를 알 수가 없겠죠.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쓰지 말고 이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형태를 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bstract 클래스에서 이제 추상 클래스, 우리나라 말로는 추상이라다. 이게 abstract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인터페이스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얘도 인터페이스하고 조금 비슷한 성질의 것인데 단지 얘는 클래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클래스이지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클래스가 객체를 생성하는 틀이죠. 네, 설계도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도가 있어야 객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설계도가 만약에 완벽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완전해요. 이게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비어 있다. 뭐 이런 추상적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추상적이게 되면은 완벽한 설계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완벽한 설계도가 아니기 때문에 객체는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다른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가 되겠죠? 이 자식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놈은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추상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것을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미 인터페이스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미리 만들어진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게 전달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추상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클래스를 쓰는 목적은 부분적으로 만약에 이제 부분적으로 미리 만들어진 어떤 메소드가 이거를 쓰게 되는 이거를 상속을 받아서 쓰게 되는 자식 클래스 쪽에서 굳이 만들지 않아도 이게 일종의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 좀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 요거는 사람들이 상속받아서 쓸 때에 좀 필요한 메소드가 되겠다 싶은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네, 아니고 이렇게 뭐 상속받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으면 추상 메소드로 선언을 해놓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추상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클래스 앞에 abstract만 붙여주시면 바로 추상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요번 시간에 가장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렵지만 네, 이제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스티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중첩 클래스라고 불립니다. 중첩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뜻이 뭐냐면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또 따로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거기 앞쪽에 static이라고 하는 접근 제한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static nested class 혹은 inner class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요. 한 클래스 안에서만 이제 클래스 안에서 만약에 그 클래스가 하나가 필요한데 어떤 클래스의 객체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클래스의 객체가 필요한데 오로지 이 클래스 안에서만 쓰여요. 한 클래스 안에서만 쓰이는 클래스가 필요할 경우에 요거를 한 군데다가 몰아넣으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네, 다른 데서 어차피 쓰일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캡슐레이션이 강화가 됩니다.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기능이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안쪽에서만 이 클래스 안쪽에서만 작동을 하고 적절한 메소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바로 요 인캡슐레이션의 대표적인 예이죠. 적절한 메소드를 통해서 이 어떤 모듈화가 촉진된다 그랬었죠. 모듈과 모듈이 통신할 때는 적절한 메소드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클래스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어떤 인캡슐레이션의 개념과 가장 또 맞아떨어지는 것이 네스티드 클래스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쉽고 유지보수에 적합한 형태가 된다. 왜냐하면 클래스가 딴 데에 이렇게 막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 안쪽에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어떤 뭐 이해도 쉽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바로 안쪽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에도 굉장히 적합하다. 괜히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래스 안쪽에서만 고치면 된다는 얘기죠. 단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쓰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여기 한 군데에서 이 클래스 안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쓰여야 된다. 네, 다른 클래스에서 쓰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 네스티드 클래스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스윙이라고 해서 이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죠. GUI라고 하는 어떤 화면을 만들어주는 UI를 구성해주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바에. 그런 스윙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안드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안드로이드에서 실제로 이제 이벤트 처리용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중첩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안드로이드의 인기가 많다 보니까요. 이 중첩 클래스의 인기가 더 올라갔고, 중첩 클래스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우터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여기에다 모든 종류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 각각의 명칭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명칭이 요것은 static nested 클래스, 그 다음에 요것은 inner 클래스, 그 다음에 요것은 anonymous inner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클래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요 클래스가 바로 이제 static nested 클래스인데요. 잘 보시면 static이 붙어 있죠? static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static nested 클래스입니다. static이 붙어 있으면 누구 거라 그랬죠? 바로 static이 소유 제한자고 클래스의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static 클래스는 말 그대로 스테이틱이기 때문에 클래스만 있으면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틱이 안 붙어 있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이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틱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객체 것이고요. 객체가 꼭 반드시 존재를 해야 객체에서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되게 복잡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어노니머스 이너 클래스라고 불리는 놈인데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노니머스는 무명의 이름이 없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java.lang 패키지에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 문구죠. 인터페이스로는 객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지만 지금 여기서 뜻하는 바는 뭐냐면 인터페이스에 상속이 된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는 또 다른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잘 보시면 이름이 어디에도 없어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지만 이 인터페이스에 상속을 받아서 실제로 만들어지지만 이름이 없기 때문에 무명 클래스라고 무명 내부 클래스라고 우리가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것도 이너 클래스인데 로컬 이너 클래스라고 불리는 이런 놈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 특이하게도 메소드 안쪽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요것에는 접근 제한자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얘네들은 다 접근 제한자가 프라이베이트가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네스티드 클래스, 총칭해서 네스티드 클래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스티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어떤 문법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문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outer.static nested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바로 형태죠. 타입은 저런 식으로 적어주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new라는 예약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outer.static nested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static nested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문법적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잘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inner 클래스라고 하는 놈은 보시는 것처럼 outer.inner 어떤 이제 static nested 클래스와 더불어서 쓰는 방식은 타입은 똑같습니다. 타입은. 근데 객체를 생성하는 구문이 보시는 것처럼 new outer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왔고요. 요것이 한 세트죠. 요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점 찍어서 new inner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요게 이제 객체를 생성한 문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ner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outer라고 하는 outer의 객체가 만들어졌으면 이 객체 안에서 클래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또 new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노니머스 이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보셨지만 인터페이스가 됐든 어떤 클래스가 됐든 new만 붙여주시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은 다음에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주면 그러면 끝나게 되는 것이 어노니머스 이너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 annotation, 파이널이 아직 더 남았네요. 자, annotatio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보시면요. anno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이제 좀 되게 다양한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목적을 보시면 컴파일러를 위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뒤에 좀 보시게 될 거고요. 컴파일 시에 소스를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이게 이제 JDK 7에서는 좀 달라졌지만 5까지였나요? 6까지였나요? 하여튼 6까지에서는 6인 것 같네요. 거기서 이제
APT라고 하는 어떤 Annotation Programming Tool이라고 하는 그 어떤 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은 합쳐졌죠. 기능이 합쳐졌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나 내지는 XML의 생성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애노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것이나 내지는 최근에 나온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6 버전부터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다른 고급 기술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지는 이제 실행 시에 어떤 특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애노테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한다. 지금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자바 쪽에서 가장 이렇게 좀 웹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애노테이션의 이제 그 컴파일러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 이렇게 보시면 deprecated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더 이상 쓰이지 말아야 할 곳에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override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overriding 조건에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 요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메소드, 이게 메소드 위에다가 적게 되고요. 요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overriding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전에 수업 시간에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uppress warning. 자, 서프레스 워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네릭스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내지는 이제 디프리케이티드 이게 디프리케이티드가 이제 더 이상 쓰이지 말아라.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워닝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경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걸 막아주는 그런 것이 바로 서프레스 워닝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도 존재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요. 파이널은 이미 보신 적이 있었죠. 어떤 변수를 상수로 만들어 줄 때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 변수가 되는 거니까 상수죠. 자, 근데 이것이 만약에 메소드 앞에 붙게 되면 마지막 메소드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은 재정의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재정의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마지막 메소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재정의 할 수 없게끔 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앞에 파이널을 붙이시게 되면은 이 클래스는 더 이상, 이게 마지막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상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것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나머지 문법들을 쭉 한번 몰아치듯이 설명을 쭉 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예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자바 SE 10 프로젝트를 이제 새롭게 또 만들어 볼게요. 자바 SE 10. 자, 10번째 시간. 첫 번째 이제 만든 이 프로젝트의 src에 이번에 이제 또 첫 번째 보실 것은 enum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num 패키지, enum 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enum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소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요 클래스 내용에서요. 일단은 enum을 하나 선언을 해보죠. 이 위쪽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내부 클래스 마냥 이렇게 뭐 public enum range 아까 이제 보셨던 그런 예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네스티드 클래스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선언을 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코리안 대문자로 만들어 주시는 게 올바른 거고요. English 그 다음에 뭐 Japanese 그래서 이제 철자가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고요. 요 enum에 대한 것을 실제로 이제 그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스위치 케이스문에다가 보통 많이 넣는 편이고요. 이제 language L은 그래서 이제 language
점 찍어서 English, Japanese, Korean이라고 하는 것이 다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English다. 예, 라고 하면은 English로 만약에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이 선택이 된 값에 대해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돌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케이스에 의해서 뭐 코리안인지 네, 그러면 이제 sys o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은 system.out.println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네, 한글입니다. 예, 한글입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가야겠죠. 브레이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이번엔 이제 잉글리시니까 잉글리시에 해당하는 것을 또 넣어서 영어입니다. 내지는 여기다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그냥 잉글리시 자체를 출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잉글리시 물론 이제 이렇게 그냥 적으면 안 되고 랭귀지 점 잉글리시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한번 요것에 대한 결과를 보시도록 하죠. 실행을 해보면요. 예.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English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찍혔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이 그 languag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values, value of 이런 메소드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value of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stating 메소드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values라는 것을 이제 확장 포문에다가 넣어서 language 네, 랭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확장 포문에 집어넣어서 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랭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찍어줄 수가 있는 거죠. 랭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이것도 실행을 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코리안, 잉글리시, 재패니즈 이름이 그대로 찍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순서도 같이 플러스해서 뭐 예를 들자면 rank. 보시면 이제 name이라고 하는 것도 가져올 수 있고 순서 같은 경우엔 ordinal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가져와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거 이제 같이 찍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대로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여기다 이제 점 해가지고 na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맞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코리안이 0이 들어가고 잉글리시가 1이 들어가고 재패니즈가 2가 이렇게 오디널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조금 잘못은 아니고 하나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다 이제 생성자를 만약에 넣게 됩니다.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바로 나오는 내용인데 생성자를 넣게 됐을 때 private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접근 제한자가 protected나 내지는 public이 붙을 수 없는 것이지 접근 제한자로 private나 내지는 default는 그냥 쓸 수가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놈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신 거고요.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놈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은 abstract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드는 패키지는 apps까지만 abs만 적겠습니다. 그래서 test apps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제 요것에다가 제가 이제 abstract라고 하는 예약어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추상 클래스가 들어있을 수가 추상 메소드가 들어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추상 메소드로 하나를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public void 뭐 test라는 자, 요것을 그냥 이렇게 적게 되면 오류가 뜨지만요. 근데 이 앞에다가 abstract라고 하는 제한자를 붙여주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얘는 추상 메소드가 되는 거죠. 요것이 바로 추상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상 메소드죠. 자, 근데 이제 추상 메소드 말고도 그냥 메소드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이건 뭐 test2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예, 이거는 그냥 일반 메소드.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상속받는 곳에서, 자, 요거를 상속하는 클래스가 하나가 더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드는데 슈퍼 클래스로, 자, 요거는 테스트 ABS 서브라고 하겠습니다. 서브 자식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슈퍼 클래스로 브라우저 버튼을 누르고, 네, 네, 테스트 ABS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를 정해줬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보시면은, 예, 이렇게 오버라이딩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애노테이션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오버라이딩 조건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인자값을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 오버로딩된 메소드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애노테이션으로 오버라이드를 해라. 오버라이딩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컴파일 시에 오류가 뜨게 되고요.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문구를 지워버리면 그때는 이제 또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죠. 하지만 오버라이딩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bstract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에서는 그 abstract 클래스에 적혀있는 부모 클래스에 적혀있는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 테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이제 뭐 새로운 일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요것을 그대로 실행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new 컨트롤 스페이스 다음에 이제 테스트 내지는 이제 테스트2 메소드도 충분히 호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2 메소드도 한번 호출을 해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메소드와 일반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둘 다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대표적인 어떤 애노테이션의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첩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스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패키지 네스트, 그래서 테스트 네스트, 테스트 해가지고 아우터라고 해보죠. 일단 아우터. 자, 메인 메소드 체크하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를 만들지는 않고 그 두 가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너 클래스고 하나는 어노니머스 이너 클래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우셨지만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돌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러너블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너 클래스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너 클래스로 프라이베이트 러너블을 상속을 받는 하나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이라는 클래스로 선언을 해야겠죠. 클래스 타겟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제 요거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implement 상속이 가능합니다. 인터페이스가 됐든 클래스가 됐든. 그다음에 이제 run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runable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게 되면 runable이라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이 떠 있는 거 X자 떠 있죠? 갖다 대보시면 보시면 이제 must implement 해가지고 반드시 run 메소드를 상속을 해야 된다, 구현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러면은 컨트롤 1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1을 누른 다음에 add unimplemented message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엔터를 빵 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run 메소드가 바로 오버라이딩이 된 거를 자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포문을 하나를 돌려서요. 그래서 1부터 0부터 9까지 찍는 그런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값을 찍는 이런 것을 실행이 되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너니머스 이너 클래스도 이제 보셔야죠. 자, 일단은 이 메인 메소드 안쪽에서 자, 일단은 저 타겟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의 t는 new 타겟.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줄이 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뭐냐면 얘는 그냥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너 클래스이기 때문에 현재 클래스의 객체를 먼저 만들고 접근하는 형태를 취하면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아우터 아웃이라고 해볼까요? new 테스트 아우터 해서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아웃점 찍어서 네, 이렇게 접근하는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앞에도 정확하게 하자면 테스트 아우터 점이라고 찍어주시는 것이 네, 정확한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것을 대상으로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하나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th는 new 스레드 여기다 이제 t를 넣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th.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러면 이제 스레드가 작동하면서 run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스레드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배우실 거니까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이해가 좀 안 되시더라도 run start를 호출을 하니까 이 run 메소드가 이렇게 실행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나중에 스레드 배우실 때 한번 설명을 들으시게 될 거고요. 어너니머스 이너 클래스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너니머스 이너 클래스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레드 th2는 new 스레드. 자, 여기 안쪽에 들어가야 될 것이 실제로 이제 new 런어블 해서 이렇게 런어블의 타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엔터를 쳐서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보실 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add unimplemented 메소드 하게 되면 자, 좀 전에 저 위에서 만들었던 이런 클래스의 선언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서 한 번에 해놓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는 부분을 똑같이 따라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줄을 복사해서 그대로 이제 붙여놓고 한번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스레드 만들어진 거에서 또 th2.start라는 것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한 번 위에서 찍히는 0, 1, 2, 3, 4, 5, 6, 7, 8, 9가 있고 또 한 번 찍히는 0, 1, 2, 3, 4, 5, 6, 7, 8, 9가 좀 크게 해서 볼까요? 이렇게 해서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또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거랑 그 다음에 아래 것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형태인데 이렇게 스레드를 만들 때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내지는 나중에 뭐 스윙이라든지 안드로이드 같은 곳에서도 활용하는 것을 아마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실습을 마치고요. 다음 편에서는 실제 이제 그 숫자나 내지는 문자열을 다루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API 문서를 가지고 한번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